아니, 진짜 왜 이래요? 여기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된 거냐고요. 저도 모르게 승무원 대기실에서 한숨 섞인 소리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동남아 노선 근무 후 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비행에서 마음이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다른 문화와 관습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승객들의 무례한 태도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였던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카르멘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의 세비야에서 태어나 현재는 마드리드에 살고 있어요. 저는 국제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일하며 세계 곳곳을 여행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일의 장점은 정말 많지만 모든 게 항상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한국 노선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제 인생이 바뀌었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그중 몇몇 노선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어요.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승객들이 항공기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큰 소리를 내거나 태국에서 기내에서 발생한 작은 분쟁이 크게 번져버린 일도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일을 직접 해결해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동남아 문화에 대해 선입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어려울 때는 있지만 왜 여기선 유독 나만 힘든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직업은 그 자체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준다고 믿었지만 점점 피로감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문화 차이를 이해하기보다는 방어적으로 대응하게 된 제 자신이 답답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노선을 배정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이었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 부담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한국 노선이라고 다를 게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마음을 안고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탔을 때도 마음속에 걱정이 많았어요.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 저는 이미 분명 또 힘들겠지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첫 비행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 중간에 한 승객이 호출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는데 문제가 된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어요. 기내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는데 손이 닿지 않아 도움을 요청한 거였죠. 저는 익숙한 손짓으로 물건을 주워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그분이 어설픈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밝게 웃으셨어요. 스페인어까지 배우셨나 봐요. 조금이요. 저 스페인 축구 좋아해서 배웠어요. 서투른 대화였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승객들의 밝은 태도와 공손함은 예상 밖이었고 한국행 비행 내내 저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짓게 되더라고요. 서울에 도착한 후 공항에서 느낀 첫인상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인천공항은 크고 정돈된 느낌이었는데 안내 표시나 직원들의 친절함이 특히 돋보였어요. 사실 다른 나라의 공항에서는 언어 문제나 혼잡함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인천공항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공항버스를 탔을 때는 작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버스 좌석마다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운전기사님은 마치 비행기 승무원처럼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버스 안에서 조용히 쉬는 승객들의 모습도 새로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동남아 노선에서 겪었던 고단함과 비교하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조금씩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도시 한가운데서 밤늦게까지 홀로 걸어도 안전하다는 동료의 말을 듣고 저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서울 거리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걱정하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는 느껴지지 않았고 처음으로 이곳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친 뒤 저는 근처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저녁거리를 사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음식과 물품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계산대 옆에 놓인 삼각김밥이라는 걸 보고 호기심에 하나 집어들었죠. 계산을 하면서 저는 가벼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편의점 직원분이 환한 미소로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 되세요.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 짧은 대화가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행 일정이 없어 서울 곳곳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복궁 같은 전통적인 장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금씩 배웠고 유명한 시장에 가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매 순간이 신기했고 그 과정에서 점점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 뜻밖의 계기로 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호텔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메뉴판을 보고 고민하는 걸 보고는 도움을 주겠다며 다가왔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며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는데 영어도 능숙하고 유머 감각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첫 경험과 여행 이야기를 하자 그는 다양한 팁과 추천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을 꼭 즐겨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라며 연락처도 건네줬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와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의 일상에서 느낀 낯섦과 작은 두려움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죠. 한편으로는 그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선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도 결국엔 나를 오해하거나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민수 씨가 내민 손은 단순히 일상적인 배려를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는 저를 단순한 외국인 방문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 민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작은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민수 씨가 한국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는 동안 저는 익숙하지 않은 메뉴 때문에 다소 긴장한 상태였어요. 특히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저는 메뉴판에서 매운 갈비찜이라는 이름을 보고 순간적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건 좀 맵겠죠? 라고 물었을 때 민수 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건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안 매운 건데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지만 막상 음식을 한 입 먹고 나니 너무 매워서 눈물이 핑 돌 정도였어요. 하나도 안 맵다면서요. 제가 우스꽝스럽게 물을 찾는 모습을 보고 민수 씨는 웃음을 터뜨리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카르멘. 이게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텐 좀 강할 수 있어요. 바로 다른 메뉴 시켜드릴게요. 그 순간 저는 약간의 서운함과 함께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곧바로 물과 함께 달콤한 음식을 주문해주고 이건 맵지 않을 거예요. 혹시 또 불편하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라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저는 그가 얼마나 세심하게 저를 배려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어요.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 그것이 낯설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제 안의 선입견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민수 씨와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낯선 나라에서 느꼈던 불안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그와의 대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그의 세심한 배려와 유머 감각은 저를 끌어당겼고 그는 제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그는 저를 단순히 돕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제가 가고 싶어 했던 전주로의 짧은 여행을 제안했어요. 전주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으로 유명한 도시라고 들었고 한옥마을과 비빔밥은 꼭 경험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죠. 그 제안에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전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민수 씨는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듯한 풍경에 감탄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돌담길 사이로 펼쳐진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길거리 음식의 풍미가 어우러져 전주는 마치 한 편의 동화 같았습니다. 전주 비빔밥을 먹으러 한 전통 한옥 식당에 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한국 음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많은 나물과 고명을 섞는 게 어색했지만 민수 씨가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빔밥을 섞어주며 이렇게 하면 맛이 훨씬 더 좋아져요 라고 설명했죠. 한 입 먹고 나니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 씨와 저는 한옥마을의 작은 찻집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그가 한국 문화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에는 따뜻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를 통해 한국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감을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전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는 작은 산책을 했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카르멘,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때요?
혹시 여기가 마음에 든다면 앞으로 더 자주 와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웃었지만 마음속 깊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민수 씨와의 만남은 단순히 낯선 나라에서의 일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민수 씨가 건네준 작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 어린 마음과 함께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편지는 제게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민수 씨와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매년 한국을 찾게 되었고 민수 씨와의 관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울의 작은 한옥 마을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변화는 제가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였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사랑은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두려움과 선입견을 완전히 녹여주었고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민수 씨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민수 씨와의 오해로 인해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이 흔들릴 뻔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민수 씨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친절하게 레스토랑까지 저를 데려다 주던 그는 갑작스레 중요한 업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웠고 저는 혼자 테이블에 앉아 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서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문득 그는 정말 나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걸까라는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좋은 기억들이 한순간에 불투명하게 느껴졌어요. 낯선 나라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온 스스로가 너무 의존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민수 씨가 다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정말 미안해요, 카르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이 불편한 상태라 차갑게 대답하고 말았죠.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은 제가 여기서 혼자인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민수 씨는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제가 겪는 모든 감정들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카르멘, 제가 당신에게 더 잘했어야 했어요. 당신이 이런 기분을 느끼도록 둔 건 제 잘못이에요. 민수 씨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오히려 우리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후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있는 동안 더 이상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고 그와의 시간은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좋은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성장시킨 사건들로 가득했어요. 민수 씨와의 관계 또한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민수 씨와 저는 서울의 한강에서 조용히 야경을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르멘, 당신이 한국에 와줘서 정말 기뻐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됐어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민수 씨 덕분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민수 씨도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순히 낯선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저의 두 번째 고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민수 씨와의 관계는 제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있었던 한 사건은 우리의 관계를 시험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늦가을 저녁이었어요. 민수 씨와 함께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근무 일정 때문에 약속 장소에 조금 늦게 도착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수 씨가 어떤 여성과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올라왔어요. 민수 씨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마음속의 불편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누구세요? 제 질문에 그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 이분은 제 대학 동기예요.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이해되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나는 여기서 모든 게 낯설고 힘든데 민수 씨는 너무 쉽게 여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민수 씨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카르멘,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어요.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한 것 같네요. 저는 민수 씨의 말을 들으면서도 완전히 설득되지는 못했고 그날의 분위기는 조금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뒤 민수 씨에게서 길고 진심 어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그는 제 불안감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그가 어떻게 제게 더 신뢰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해왔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한국에서 처음 느꼈던 낯섦과 외로움이 아직 남아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극복했다고 믿었지만 제 안에는 여전히 제가 외국인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민수 씨는 직접 찾아와 다시 한번 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 감정을 존중하며 제가 느낀 불안을 완전히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카르멘, 당신이 이곳에서 힘든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제가 더 옆에서 챙겼어야 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노력할게요. 그의 진심이 담긴 태도에 저는 마음속의 불편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 씨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우리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사랑에 빠진 한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 한편의 한국에서의 추억과 민수 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간직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은 제게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고 저 자신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여정이었어요.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에도 민수 씨와의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거리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며 더 깊은 유대를 쌓아갔어요. 하지만 스페인의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금 현실의 벽을 느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고 민수 씨와 보냈던 시간이 점점 더 그리워졌어요. 어느 날 민수 씨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카르멘, 제가 당신을 위해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이번 달 말에 스페인으로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그가 제게 시간을 내어주기 위해 스페인까지 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며 저는 우리가 다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계속 상상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민수 씨가 세비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환한 미소로 제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카르멘,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그와의 재회는 마치 어제 헤어진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세비야의 아름다운 골목길을 걸으며 서로의 근황을 나눴고 제가 민수 씨에게 세비야의 명소들을 소개했죠. 그는 플라멩코 공연에 감탄하며 카르멘, 스페인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이유를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배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수 씨가 저를 도와주었듯이 이번에는 제가 그를 위해 세비야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제 삶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세비야의 한 작은 카페에서 스페인식 타파스를 처음 맛본 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와, 이건 정말 색다른 경험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당신에게 추천했던 음식들처럼 당신도 저를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주네요.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상을 경험했지만 그 덕분에 더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의 며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추억을 남겼습니다. 한국과 스페인이라는 두 나라의 거리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거리가 우리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 저는 공항에서 아쉬운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카르멘,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가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금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과 삶의 방향을 선물했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문화적 선입견을 극복하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와 사랑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심 어린 관계가 주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민수 씨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낯선
문화와 환경 속에서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선입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풍부한 문화, 그리고 민수 씨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죠. 이를 통해 저는 열린 마음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과 신뢰가 삶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랑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얼마나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넓힌다면 우리 앞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들이 펼쳐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감동과 영감을 전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특별한 사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